네, 안녕하십니까. 독일 사는 한국산 택남 호소인의 취미 공간인 독티컬 채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첫 영상이라서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동시에 좀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좀 독티컬 채널 부족하지만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영상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우마엑스사의 글록 17 제너레이션 5 모델과 함께 좀 독일의 에어소프트건 관련 법률을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외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에어소프트건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는 에어소프트건을 한 번도 구매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독일에서 이 취미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관 같은 경우는 크게 특별할 게 없을 것 같다. 저보다 총기 리뷰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의 영상을 보시는 게 리뷰적인 차원에서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오늘 에어소프트 관련 법률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포커스를 두고 영상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이 머리에 바로 떠오른 것은 컬러 파츠 어디 갔냐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압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 내가 컬러 파츠를 부착을 하고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컬러 파츠 부착에 대한 규정이 아예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어소프트건을 판매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전혀 컬러 파츠를 착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또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리뷰 영상이 아니더라도 가끔 쇼츠를 올리거나 할 때 이제 제 총을 보고 컬러 파츠 어디 갔냐라고 물어볼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위해서라도 내가 좀 붙여야 되나 했는데 심지어 구매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독일에서 살고 있고 독일 내에서는 컬러 파츠 부착에 대한 규정이 아예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그로 인해서 조금 이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컬러 파츠 부착에 대한 의무가 없는 대신에 이 공공장소 또는 사유지 밖에서 휴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제 관련 법률을 봤을 때는 공공장소 내에서 소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따로 이제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것은 에어소프트건보다 약간 한 단계 위인 이제 공포탄 총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나이프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휴대가 어느 정도는 이제 승인이 되는 편입니다. 또 한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법률상에서 공공장소 휴대에 대한 좀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갑자기 걸어다니는 사람한테 가서 저기 무기 좀 있는지 확인합시다 이러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독일 내에서는 실제로 이제 칼을 휴대하다가 잡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운이 없으시면은 공공장소, 특히 이제 중앙역 내에서 경찰에 의해 무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 제가 에어소프트건을 갖고 있는 게 발각이 되면은 큰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이제 출력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몇 줄의 출력을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일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에어소프트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0.5줄 이하의 에어소프트건이고 0.5줄 이상 그 다음에 7.5줄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7.5줄 이하의 에어소프트건을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7.5줄 같은 경우는 조금 번외로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총으로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글록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출력이 1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맥스치이기 때문에 실제 발사되는 출력은 제가 다른 이제 리뷰어들의 영상을 참고해서 봤을 때 0.7줄에서 0.8줄 사이가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훨씬 강한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탄환에 대한 제한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비비탄에 대한 제한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쇠고술탄을 실제로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맞고 틀리다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독일에서는 이 탄환의 제한이라든지 출력의 제한이 한국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권총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다 이제 단발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피스톨들은 0.5줄 이상의 피스톨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대신 연발 기능이 있는 피스톨 같은 경우는 무조건 0.5줄 이하로 세팅이 되어 있도록 제한이 걸려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라이플도 이제 연발 기능이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 기능을 사용했을 때는 거의 한 1.5줄 정도 찍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출력 차이에 의해서 기능이 제한된다는 점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0.2줄이기 때문에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기는 하죠. 제가 게임 플레이를 직접 해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불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출력을 갖고 있다면은 좀 거리가 떨어졌을 때 맞추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 많은 에어소프트 유저분들께서 한국의 이런 에어소프트 규정에 불만을 품으시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독일의 에어소프트건 규정과 한국 에어소프트건 규정 차이를 굉장히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에어소프트건이라는 멋진 취미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뉴스로 접하기로는 최근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제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개개인의 일탈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지만,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만큼 에어소프트건이 활성화돼야 되는 국가가 몇 곳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상 올린다고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신 에어소프트 유저분들께서 조금 더 공정하고 상식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어떤 영상으로 돌아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도움이 되면서 재미도 드리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